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 네 아무 일 없이 주쌤이 금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주쌤 김도영이겠고요. 여러분들 새롭게 단장해서 많이들 익숙해지셨죠. 많은 멘토분들, 우리 4분의 멘토, 저를 포함해서 5분의 멘토가 자신의 전략으로 가지고 기법들을 많이 언급드리고 또한 종목 상담도 친절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벌써 연말을 마무리되는 시점. 거래일수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짓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게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내년을 먼저 읽어드리는 시황간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호응도가 좀 높아야지만 성의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식은 시기를 잘 적절하게 타이밍이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의 시세의 흐름을 잡는 것보다는 들어가야 될 적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기법이란 단어겠죠. 그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저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쌤이 갖고 있는 건 신호등이라고 했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부분 전에 앞서서요. 전화 같은 경우 02-3153-2611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 홈페이지 www.scientific.co.kr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오른쪽 상단에 배너가 생겼습니다. 그쪽을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순서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었는데요. 결국 종목도 시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읽어놨을 때만이 종목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시황간에 늘 한 주를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대응을 세워드리는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 금요일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7.70포인트 상승 마감한 1983.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4.2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황관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488.41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줄이 1원 1점 상승 마감하면서 1061원 1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긴 좋았지만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죠.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만들어주고도 누군가에 의해 눌러주었다. 그 누군가 그리고 코스닥의 훈풍 가능성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짠 정리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공략주들 점검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AJ 렌트카 18.5% 수익률 계속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더존비주원이 아쉽게도 요번 장중의 모습 속에서 이익 실현 가격을 장중에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7.2%의 확정 수익률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상 5.7%의 수익률 들어오고요. 리노공업 신규 들어오면서 2.4%. 시장이 좀 위축됐지만 플러스권을 유지했고요. CJ제일제당 그리고 CJ 그룹주가 좀 들어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업황 자체를 먼저 읽어놨기 때문에 그 위험성인 도래되지 않았던 좀 약수익과 약손실 구간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요. 이 중에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를 한 두세 종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 AJ 렌트카 한번 정확히 이제 수익률이 좀 가장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AJ 렌트카 지금 현재 일단 차트상으로 한번 놓고 보면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기 전에 좀 중요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13,000원대의 모습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모습이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13,000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 녹색 신호등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상승 쪽으로 가지만 부담스럽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J 렌트카 역시도요. 우리가 신규적으로 추격 매수는 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코스닥 시황관에서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오히려 매력 있는 위치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1,900원 정도를 우리가 이익 실현 가격으로 좀 올리면서 대응해보고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도 11,900원 밴드에서 붙여서 매수를 잡는 정도만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시장이 좋은 모습에서 같이 반등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목표가를 13,800원 제시했잖아요. 13,000원 뚫어낸다라면 요 지금 상단 밴드를 뚫어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끌고 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뭐 볼까요? 더존비존 이익 실현 나갔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상황 때문에 한번 볼까요? 예. 더존비존, 그래요. 좋은 모습이었는데,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녹색 신호등 자체에 돌파 안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브레이크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안정적으로 방어장치 막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빨간 등에도 있고요. 그리고 노랑, 황색 등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준점에서 위쪽을 지금 빨리 못 뚫어내요. 11,200원대. 그렇다면 여기가 강하게 뚫어내는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뚫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미 단기 파동이 올라왔죠.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아쉽지만 포트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1,700원이나 1,6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종가상 보유하고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11,400원 정도 뚫어내는지만 뚫린다라면 어디까지 원래 우리가 정했던 목표가 12,500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도 보면 어떤 걸 한번 볼까요? 그래요. 수급적인 특징이 잡혔던 리노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의 수급 한번 볼까요? 짜자잔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죠. 현재 부근에서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이나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양이 출회가 되었지만 외국인들의 안전 매수 속에서 쭉 보니까 한 주 내내 매수를 했죠. 기관계도 쌍끌이, 즉 수급 자체가 가장 긍정적인 모습, 상승을 갈 수 있는 바닥이 나온 거죠. 기관계 쪽에서 꾸준한 매수세. 그런데 누가 샀나 보자.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연기금 잘 보고 금융투자 창고 잘 봐라 했는데 꾸준하게 연기금과 기타 금융 쪽에서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수급에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미할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갭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반락이 나와서 지지력. 그런데 브레이크 자리에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셀레이터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포인트가 밑에 하단에 있죠.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해진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상승 쪽으로 잘 알고 있는 표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배열이란 표현이겠죠. 정배열로 돌아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평선을 신호등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평선을 놓고 보시면 아하, 주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업황 자체적으로 사이클링을 봐도 리노공업 현재의 주가 위치는 바닥권의 형성이다. 그렇다면 목표가를 일단 짧게 본다면 22,000원까지는 일단 강하게 홀딩하고 가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24,000원 정도에서 붙여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주쌤 김도영의 신호등을 이용한 매매 그리고 일상에서 찾는 법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황에서 시장을 읽어감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그 시간 시황관 시발점 찾으러 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의 흐름이 과연 지난주에 주쌤의 전략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 주를 마무리한다는 이유는 다음 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바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상에서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난 금요일 날부터 이번 주 금요일의 모습입니다. 보니까요. 개인들 자체적으로 매도 우위 쪽이 좀 더 많았다. 그리고요. 자, 외국인들 많은 양을 사고 팔고 하질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1,000억 정도 규모만 매도 우위 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기관계 보죠. 우와.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금액입니다. 수량이 아니고요. 기관이 어떻습니까? 코스피 시장 기관 잘 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특히나 더 잘 봐라. 라고 한다면 시장에 변동이 생겨도 위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관계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집중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추이 한번 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니까요. 개인들 열심히 팔고 있고 신용 물량들 우리 눈물을 머금고 다 손절 매도 처리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뭐 했나요? 그쵸? 오늘 외국인들 저와 교신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요. 뒤지게 안 받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날. 그런데 주 후반에 들어와서는 제 마음을 읽어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었는지 매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훈풍 준비의 조짐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관계, 그렇죠. 우리가 기관계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차라리 무시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관계 아쉽지만 포트폴리오 변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많은 매도가 좀 있었고 위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 우리가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시장의 큰 그림, 아무리 선물시장이 혼자 갈까요? 혼자 떨어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 열심히 한 주 동안 매도 우위 쪽으로 시장 하락 쪽에 베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오늘 서울경제에서도 긴급적으로 언급됐던 내용이 있었죠. 개인들만이 너무 시장 하락 쪽에 베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상의 뉴스입니다. 외국인들 하지만 반대적으로 열심히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기관계 사고팔고를 반복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주의 흐름을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인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를 보자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과 기관 쪽의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출회가 많이 되지 않는 종목은 양호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역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였죠.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을 갖고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 다음 코스닥 쪽에서 제가 집중해봐야 될 것은 바로 기관 쪽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여기서 뭐 얘기했냐면 기관이 매도를 많이,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는 걸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을 조심하고 내 종목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시장의 모습에서 수급 주체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은 많은 관망세를 했고 역시 기관 쪽이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시장 쪽으로의 집중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 요게 다음 주 플랜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수급의 주체가 한 주 내내 기관 쪽은 열심히 때리기 바빴고 외국인은 언제부터요? 수요일 날부터 한 땀 한 땀 목요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근데 오늘 중요 포인트 발생됐다.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요거 얘기해야죠. 그러면 요걸 하고 지가죠. 오늘 왜 코스닥이 중요하느냐? 바로 중요한 이유가 나왔죠. 들으셨죠? 확인하셨죠? 자, 자금이 집행됐죠? 어디서?
오늘 코스닥이 설마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메릴 린치 창구를 통해서 지금 대략 어바우트 340억 정도가 중소형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매수가 됐고요. 아침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거래원 중에서 메릴 린치 창구 쪽에 집중돼서 초반에 매수가 또는 종가까지 매수가 들어온 종목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현재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좀 힘들었다면 이제 좀 웃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을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바로 MSCI 정관 변경에 편입된 종목으로의 1차 맞배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제가 오늘 코스닥 쪽을 조금 많이 얘기 드리려고 해요. 요게요. 우리가 지금 너무 머리 아프죠. 자,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부품주 있죠.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 가장 많은 비중 IT 부품주. 그 다음 나머지가 뭐 우리가 조선 기자재 있고요. 대체에너지 관련된 쪽에 뭐 풍력, 지력 뭐 다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또 바이오 많이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최근에 N달러 추이 때문에 제가 한국 달러, 원달러 보지 말라고 했어요. N달러 봐라. 한국이긴 하지만 N달러를 봐야 우리는 투자를 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돈을 번다라고 했어요. 자동차 부품 N달러 위축되어 있죠. 자, IT 부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대만 쪽으로 자금이 일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 자체가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도래되는데 여기서 야들은 IT 부품이 아닌 자동차 부품 야들은 실적이 빵 터질 만한 게 아쉽게도 없다. IT 부품은 포인트 딱 집어드릴게요. 검정색으로 찍을까요? 안 보이나요? 자, 여기서 집어드리면 IT 부품은요, 이미요, 지금 막 그 루머가 되게 많아요. 4분기 실적을 확정 거의 짓고 있죠. 집계가요, 30일 날로 나올 거예요. 보통 30일이 나오고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 최종 집계 쪽에 보면 IT 부품 중에요. 1차 벤더라고 말한 여러분들이 즉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아이들은 저가의 공포 매수를 자신 있게 하십시오. 대만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캐리트레이드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 있던 자금이 나가서 일본으로 갈까봐 우려를 했었는데 주쌤도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만 쪽으로 가니까 더 우려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힝 하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대만의 IT 부품이 우리나라 비교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IT 부품이 그래도 만약에 40, 50%라고 한다면 대만은 7, 80%가 넘습니다. 상장된 요건상이. 그런데 이 대만의 IT 부품 업체들도요. 소재와 기본적인 부품들을 누굴 걸 쓸까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IT 부품 분명히 여러분들께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의 메릴 린치가 매수를 해서 집행을 해서 들어왔을 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 IT 쪽과 그리고 소재 쪽으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주에도 분명히 그 관련된 소재 산업 섹터 쪽에 하나를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아직 힘들다. 힘은 든다. 그러나 두 가지 요건을 잘 보자. 제가 다음 주에 유가증권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첫 번째 외국인이
지금 일단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다? MSCI를 추종하는 추종 펀드 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들은 스몰캡 쪽으로 집중을 스타트 했다. 네. 여러분들 딱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뭐 찾아야 돼요? 오늘 대박 플러스를 보시고 주말에 잠깐 쉬셨다가 일요일날 분석을 할 때 뭐 찾으면 돼요? 요 MSCI 편출 종목이 아닌 편입 종목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연초 선물이 될 겁니다. 특히 바닥에서 기는 애들 잘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국민연금이 그래도 참 우리한테 연금을 주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운용 참 잘해요. 네, 운용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 운용사가 선정 완료가 됐어요. 집행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언제 할까요? 1월이요.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러면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연기금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부동산도 할 테고요. 주식도 할 테고요. 채권도 할 테고요. 근데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좀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생시장에서 국민연금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자신들이 직접 운용하는 팀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산 규모를 가지고 이쪽에 A사에 주고 B사에 주고 C사에 주고 운용을 잘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주쌤과 함께 가족이 돼서 열심히 한 땀 한 땀 선물을 챙기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챙겨가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죠?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것도 저의 시황관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얘는 IT를 참 잘하고 얘는 소재 발굴을 잘하고 이런 운용사들이 있어요. 그쵸? 그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나눠줘요. 그리고 자금을 집행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줘라 라고 합니다. 그 선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금을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종목 찾기가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도 집중된다. 그런데 루머에 휩쓸리면서 특히 연기금의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금융투자나 투신이 여러분들 종목을 꾸준하게 사고 있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선정된 부분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내 시장 바구니를 일단 비워내는 작업 때문에 마지막 파동에 나오는 물량들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소형주에서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국민연금의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 가미된 건 자동차 부품 아니고요. IT 부품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나 또는 화학주 쪽으로 일부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물음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잠시 뒤에 그리고 다음 주에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와 국민연금의 자금 집행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에 지금 투자 심리 위축되어 있는 것이 훈풍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MSCI 추종 펀드 쪽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한번 좀 짧게 볼게요. 코스피 시장. 자, 코스피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많이, 상단이 다 왔죠? 지난주에 내가 뭐라 그랬죠? 138만원대 매수를 해서 능력치만큼
이익 실현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있게. 이익 실현 하셨습니까? 하셨겠죠?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상단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묶어두잖아요. 왜? 지수가 오늘 다음 주에 변동을 이렇게 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묶어둔 거예요. 지수 따라. 그러면 이익 실현 다 하셨을 거고 재매수 관점. 네, 요번에 안 하셨으니까 하셨다면 좋은데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안 해줄래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재매수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상단이요. 142만 6천 원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있으면 슈팅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파생시장하고 같이 묶어서. 그래서 138만 원대 공포 매수를 하신 분들 너무 잘 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요. 현대 기아차.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라고 했어요. 삼성전자의 IT나 전기전자가 쉬어갈 때 대장이 시가총액이 워낙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일 거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계속 좋다라고 했는데 엔화약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엔화약세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체질을 알며. 생산성이요? 글쎄요. 현대 기아차는요. 지난번에 최대 맥스를 낸 게 3분기, 재작년 3분기 때 내고 나서부터는 저는 현대기아차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의 주장 중에 하나가 저도 포함이 됐는데요. 유일하기도 했었고요. 네, 도라에몽 소리도 들었는데요. 이 현대기아차는 참 아쉽게도요. 디자인과 품질에서는 이제 정말 저도 현대기아차를 사야겠다 싶을 정도로 자동차 매니아인 저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싶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잠깐 못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이번 제너시스 신형이 디젤 엔진이 나왔다라면 저는 현대차 샀어야 됐다고 생각. 바로 샀어요, 저는. 네. 저는 차도 바로 샀을 것 같고요. 주식도 바로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수입 경쟁차들의 그 디젤 엔진 선풍적인 매출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해외 차량과의 경쟁력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생산성 엔저가 아니에요. 이 둘이 아쉽게도 디자인과 품질에서는 앞서가서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대안으로 나온 게 성능이었잖아요. 엔진과 미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FL, 즉 겉모습을 바꾸고 옵션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할인을 해서 출고를 시켜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실적적으로 잡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현대차가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현대차가요. 제 생각에는요. 만약 제너시스 신형 있죠. 제가 사실은 벌써 타봤어요. 시승기도 갔다 오고 차를 직접 몰아봤는데요. 딱 봐서 이게 디젤이었다라면 내 차를 팔고 이걸로 바꿀까? 라는 생각이 됐어요. 정말 세계 최고의 차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힌트 드릴게요. 아쉬운 게 하나 있었죠. 지금 찾으셨죠. 만약에요. 제너시스 신형이요. 디젤 엔진으로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 현대차요. 이러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뭐 없잖아요. 그럼 사셔도 돼요. 진짜. 실적 터집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일상이에요. 제가 기아차로 대박을 냈던 게 K5, K 시리즈 때문에 대박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물어봤어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뭘 사지?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야, 친구야. 너 3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 신차를 살 건데 현대차 살래? 기아차 살래? 수입차 살래? 그때 그러죠. 수입차 사긴 돈이 좀 부족하잖아. 그랬단 말이죠. 그래, 맞아요. 그러면 현대차고 기아차지만 굳이 국한되면 뭐 살래? 야, 요즘 K 시리즈가 참 이쁘던데? 오케이. 그래서 남들이 현대차를 자꾸 사라고 하는데 전 기아차를 샀어요. 그리고 대박을 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상에 있는 거.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참 좋은데 엔진과 미션, 시장의 트렌드, 즉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디젤 엔진과 연비 쪽이었는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게 좀 아쉽고, 아마 요번에 가솔린의 뒤에 모델명을 바꿨죠? 모델 뒤에 G라고 붙였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모델 뒤에 D를 붙이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수입차들도 해외 차들도 뒤에 D를 붙이면, 그죠? 앞에 요 한글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삼성전자의 공백을 현대기아차가 막아준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요,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실적에 터질 수가 있고 트렌드, 즉 내년에 산업이 개화되는 업황들이나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뿐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전국민 공표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을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슬슬 코스피는 살짝 마무리하면요. 다음 주 이제 적을게요. 코스피 시장은요. 정말 중요한 게요. 바로 외국인이 아니라요. 이제 외국인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기관. 누구? 특히 연기금. 단기 슈팅 나와도 연기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완성차요. 아쉽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단기적으로 슈팅, 지수 연동 때문에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매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다른 경쟁 일본 차량한테 얘네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IT와 함께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건 철강하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얘기하면 아주 길어집니다. 그래서 비철금속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강. 네. 이쪽으로 해서 비철금속 가면 뭐 있을까요? 네. 구리 있고요. 은 있고요. 있죠? 자, 종목도 찍을까요? 고려아연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작은 거 하시면 뭐 있죠? 풍산 있고요. 그렇죠? 네. 기타 등등등 있어요. 친절한 주쌤이니까요. 자, 그래서 코스피 우리가 기관 쪽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 특히 연기금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 난 공격 성향하고 싶습니다. 주쌤이라고 얘기하셔도 투신 따라가는 거 저는 조금 반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좀 바뀌어요. 외국인만 보시고요. 외국인 분명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주가가 고점을 찍고 디스카운트. 지금 고점 대비 대부분이 마이너스 30에서 40%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매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오늘 이번 주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시황 드렸던 그 외국계 창구들 들어온 종목은 사셔도 된다. 호흡 짧게 보셔도 되고 조금 되고요. 이것도 돼요. 단타도 되고 중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조금 짧게만 갈게요.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파생 쪽 분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260X 때는 간다. 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265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번 주 상단 어디였습니까? 263.40이었나요? 어제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고 아픔을 줬던 이 더가지. 차라리 주쌤의 시장가 265를 뚫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좋죠. 그런데 못 갔어요. 이 X 때 요거 나와서 요건 두 개였었습니다. 261대였고요. 그 다음에 263대가 이번 기술적 반등의 끝입니다. 260은 누구나 다 아는 자리였고요. 심리를 넣고 주쌤의
쭉 취합한 자료와 시장의 심리값을 넣으면 263이 끝.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지금은 없이 봐야 된다. 위와 아래가 다 열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찌글찌글했나요? 주쌤! 이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선물 지수의 위치를 놓고 요렇게 딱 놓고요. 위로 3.4p, 밑으로 3.6p가 열려있는 중간에다 갖다 놨고요. 제가 기관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했죠. 어제 기관이 금융투자입니다. 261점. 아씨, 이거 진짜, 이거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2,4부터, 이게 어떻게 떴냐면 263.30인가 40 스타트에서 40이 고점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밀린 건 시장의 차익 매물 때문에 눌릴 수 있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깨지거든요. 네. 선물항에서 지졌죠. 금융투자 창구가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청산. 그것 때문에 뚝 누른 다음에 여기서 259에서 이제 브레이크 되겠지 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다 진짜 260대 초반에서 다 매수 들어갔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여기까지 밀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진바닥이야. 계속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더 뺍니까? 어디까지요? 258까지 빼버렸죠. 그러고 뭐 했죠? 여기서 반등 치고 259 갖다 놨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죠.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어제 억지로 뺀 자리까지. 스타트를 다시 여기서 포지션을 잡고 위아래를 흔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당히 막판에 찌글찌글해도 선물항에서 뭐라고요? 위라고 말씀드렸죠. 찌글찌글해도 무슨 값? 위는 위다. 260.10. 오전 9시 40분, 오후 2시 10분경 서울 경제에서만 합니다. 신호등과 함께 선물. 제가 대국민 선언 하나 하는데요. 선물왕을 갖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오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버는 내년 장을 해보겠습니다. 연승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체크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복귀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바로 뭐냐면요. 결국 선물 쪽에서는요. 우리가 봐야 될 수급 주체는요. 바로 외국인이 당연히 맞잖아요. 제가 지금 한 2주인가요? 3주째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외국인 아니에요. 예, 다음 주 볼게요. 다음 주 집중해 봐야 될 건 금융투자 창구에 매수가 환매수겠죠? 빠르게 나온다면 시장은 위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 투신 매수 잡으면 위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전화 상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종목을 상담을 요청하셨는지요? 미코요, 미코. 아, 미코라는 종목이요? 비중은요? 20%고요. 네. 2,155원이에요. 2,155원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가장 궁금한 거 한 가지, 시청자분. 아니, 실적이라든지 전망, 앞으로 전망.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방송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미코 자체의 이제 실적의 사이클링 정도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미스코리아의 미코는 아니겠죠? 네, 미코. 사실 종목명을 좀 들어보면 상장 변경이 좀 돼서 종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명이. 그런데요, 이 회사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시청자분 특히나 더더욱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반도체 관련 쪽의 기업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세정 쪽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다른 3S입니다. 예, 3S하고 이 미코 같은 경우는요, 산업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쪽을 가져가고 반드시 업황 자체에서 써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코 같은 경우, 3S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 쪽인 측면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세정 쪽으로 좀 열려 있는데요. 관점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급의 부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반도체 업황의 전공정, 후공정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 속에서 아직 앞에 기본 완제품 쪽이 강하게 올라가야지만 그 뒤에 전공정, 후공정의 설비 증설과 기대감 실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이 그것을 좀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요. 이번 한 주의 모습을 볼게요. 자, 거래량은 그냥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매도 검은 머리겠죠, 대략적으로. 기관계 쪽에 보니까 금융투자가 소량을 좀 샀어요, 최근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력을 가지고는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아요. 그러한데,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 이렇게 입질 매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기대는 할 수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가져가기는 다른 기본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상황,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상황, 그쪽을 집중해 보고 나서 차후적으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더 보유하고 나서 업황과 사이클링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저는 충분히 매력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등의 모양을 보면요. 현재 녹색 등의 요 부분을 저항대로 이탈을 막고 있는 상태겠죠. 가장 중요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100원대 초반, 2,000원대 초반부에서만 강하게 좀 들어 올려줬으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내도 중소형주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바닥을 계속 다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좀 축소해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좀 보면요. 중요 포인트상 최근에 8월 달에 저점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요 1870원대요. 그리고 슈팅이 나갈 때 이때도 결국 기관의 플레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업황은 되게 좋아요. 향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현재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제대로 슈팅을 가지 못하니까 기대를 해야 되니까 자,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분명히 좀 드리겠고요. 2155원이긴 하지만요.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드려요. 2230원과 그리고 위쪽에 상단에 마지막 신호등이 나 있는 2310원을 빨리 뚫어내면 강하게 더 홀딩.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내실 거고요. 걱정. 다음 전화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시고요.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43,500원. 네, 43,500원. 비중은요? 10%. 10%시고요. 가장 네. 궁금하신 거 하나만. 그 사고 나서, 자꾸 따지셔서, 목표 선 가격까지 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선전을 해야 되는가, 그래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하분 전화 끊으시고 화면을 통해서 좀 전략 잘 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 속에서 지금 수급이 슈팅 나가는 부분들이 개화의 실적이 아직 잡혀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서울반도체, 저는 일단 업황과 내년 기대감 무조건 고.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43,500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43,500원이면요.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쌤의 여러분들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신호등의 기법을 보면 요 자리에 매수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지금 매수가 잡히셨어요.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 1차 목표가를 좀 보는데요. 중요 포인트는 이 자리예요. 바로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흔들었던 모습들. 여기서의 바닥 징후가 지금 코스닥의 훈풍이 당장은 아니지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이건 서울반도체 주인은 정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관점의 현재 기준점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지지력을 가지고 주가에 매수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바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올라와서의 바닥이긴 하지만 현재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시점으로 좀 가져갑니다. 단 손절 하나만 지킬게요. 손절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요. 37,500원이 이탈 나가면 그거는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망가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절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심 있게 종가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업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상승 쪽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인 측면 하나만 조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들 매수세를 좀 보면 매수량 대비해서 매도량이 적다라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 의해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이것도 곧 진정될 것이다. 그 관점이라면 서울반도체 자신 있게 보유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요 이제 주쌤이 전략을 세우는 내일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떤 걸까 아마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비철금속. 앞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고려아연이 내일장 공략주로 선정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워낙 기업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시니까요. 수급적인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전체적으로요, 잘 보셔야 될 것들 두 가지로 하나 측면을 할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매도 압박분이 상당히 큰 반면에 기관계 쪽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겠고요. 자, 기관계 쪽에서 누가 사고 있는가가 지금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융투자와 보험이 사고 있고 투신 쪽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에 우리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지금 대형주에서는 연기금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와 투신은 단기 트레이딩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저를 좀 카메라를 좀 받아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요. FOMC의 이제 확률 데이터이긴 한데요. 의장이 좀 바뀌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금값과 이 비철금속들이 안정권에 들어온다는, 그리고 상품가의 위치가 현재 비철금속이 우상향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이 경제가 성장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철금속과 철강 같은 기초 소재의 업황과 업종, 즉 굴뚝산업이 상승 쪽으로 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가게 돼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고려아연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신호등을 보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호등에서 중요한 건요. 상단이 지금 막혔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30만 5천 원 정도 막혔다라는 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 트레이드 강하게 올라왔죠. 금값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면 금값 때문에 밀린다? 어이구, 매수해야 될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30만 5천 원 정도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자,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요, 눌림 매수만 할게요. 안 잡히면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28만 4천 원 정도에 붙여서 우리가 매수를 잡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29만 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10,000원 정도 빠져야 되는데, 오늘 금값이 급락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괜히 또 트레이딩 관점에 분명히 같이 내려오면 그때 자신 있게 매수하고, 단
고려하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중기적 호흡으로 보자. 내년 상반기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 잠깐 여기 보면 30만 5천 원이 빨간 등에서 발생이 되지만 그 위도 31만 원 있죠? 자, 요거는 저희가 배제하고 갑니다. 그 이유는 업황 자체를 읽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31만 7천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 그래도 긴 호흡이긴 하지만 봐야겠죠. 추세의 하단부, 신호등의 마지막 강력한 지지력, 그리고 녹색 등의 악셀레이터가 밟혔던 그 자리, 그 부분을 깨는 바로 심리 이탈 가격인 26만 4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서 포트에 내일장 공략주로 편입하고 저는 요거는 중기적인 호흡으로 손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끌고 가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마무리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선물로 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목분들도 제 수급적인 측면을 잡으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요. 다음 주 성공 투자하시고요. 패장일까지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승천에서 봬요.